2,000명은 최소 증원. 자,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2,000명은 최소 증원이라며 다시 한번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국민 여러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자, 2,000명에서 좀 줄이는 것 아니냐, 규모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2,000명, 현재까지는 그대로 간다는 입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숫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한 셈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요, 의료계의 2,000명 증원 철회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값이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지고 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면서 대화의 뜻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는가라면서 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면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여지는 남겨둔 겁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의료계가 어떤 입장을 낼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병원들 오늘부터 외래 진료 그리고 수술 일정을 줄이는 진료 시간 단축에 들어갑니다. 아마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주 40시간을 지키는 방향으로 개원과도 움직일 거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연스럽게 확산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지금 주 40시간만 진료를 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개원이들까지 이제 이런 결정에 동참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제 당장 좀 문제가 될 게 의대 교수들이 저렇게 이제 주 40시간만 진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중증 그 응급 환자 진료를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렇게 전임의들이 떠난 자리를 갖다가 교수들이 메우다 보니까 그 피로도로 누적돼서 더 이상은 이제 버틸 수가 없다. 뭐 그런 판단이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지금 대형 병원들도 운영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외래 환자들 덜 받으니까 일단 수익이 줄어들고, 그래서 일부 병원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10억 적자가 난다, 뭐 어허.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수익도 주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순전히 병원 입장에서의 문제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 중증의 응급 환자도 심지어 뭐 치료를 못 받고 사망했다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고 외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제 진료받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33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가 됐습니다. 구조가 된 거예요.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 병원 9곳에서 이 거부를 당했습니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난 30일 오후 4시 반경이었고요. 충북 보은에서 생후 33개월 된 아이가 1m 도랑에서 빠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구조됐는데 심정지 상태로 보은의 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여기서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여로 이 맥박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뒤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제 이송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연락을 취했는데, 문제는 병원 측들에서 이제 병상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전원을 거부했던 겁니다. 그러는 사이 A양이 이제 7시 좀 넘어서 결국은 이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40분 후경에 사망 판정을 받았는데, 예. 9곳 이외에서 이제 A양을 이제 받아주겠다라고 연락 온 병원은 대전의 한 대학병원, 그러니까 오후 한 7시 반경에 한 병원으로부터만 연락이 온 것이 전부였습니다. 한 3시간가량을 진료를 못 받고 계속 헤매다가 숨졌습니다. 자, 그런데 경찰에서 이 상급 병원들의 전원 거부거든요.
근데 여기에 수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경찰에서는 상급 종합병원의 그 전원 거부에 대해서 수사 대상에 올렸는데 확인해 보니까는 법리 검토를 해봤더니 그 수사 대상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급 병원에 이제 그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원 요청을 했는데 전원 안 받아 한다 하더라도 강제 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전공의 집단 사직 문제에 대해서 영향은 없다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근데 또 피해자 아니지 않습니까? 피해자 유족 같은 경우에도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상급병원에 전원 거부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 않겠다 하다 보니까는 수사를 대상에서 뺀 것 같고요. 다만 관련 수사는 지금 수사 진행 중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부모님이 과수원에 가서 일하는 동안에 아마 비닐하우스에서 할머니하고 오빠 둘하고 피해자하고 놀다가 피해자 혼자 빠져나와서 이 피해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망한 그 피해자에 대해서 아마 부검할 거예요. 부검을 해가지고 사망 원인을 밝혀내가지고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아마 부검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보건당국에서는 뭘 수사하냐면 그 전원을 요청받았던 의료기관의 여건이라든지 인근병원 도착 이후 아이 상태 등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행한다고 하니까 좀 더 시간을 지켜보면은 아이가 사망한 경위 또 왜 전원을 안 받았는가 경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예. 근데 맥박이 돌아왔었잖아요. 맥박이 돌아와서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사이에 그 시간에 그 소중한 시간에 진료를 받았으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어느 병원 한 곳도 마지막에 한 3시간 지나서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